할머님, 지금 가자고 한 곳에 꼭 가야 할까요? 김 기사, 운전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거긴 좀... 김 기사, 운전해. 아, 네, 예. 운전만 하겠습니다, 할머님. 한참 동안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바다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갔는데 모래사장을 걸으며 할머님이 업어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 기사, 업어줘. 할머님, 업어달라고요? 그래, 저기 연인들 봐봐. 나도 저렇게 김 기사의 널찍한 등에 업히고 싶어. 저는 눈을 딱 감고 할머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어때? 나 가볍지? 깃털같이? 에? 뭐라고요, 할머니? 목 좀 풀어주세요. 에휴, 살은. 자, 이제 모래사장을 한 바퀴 돌아보자고. 렛츠고! 부산 바다의 모래사장을 크게 한 바퀴 돌았더니 땀에 절여졌습니다. 김 기사, 호텔로 가지. 올라가자. 할머님,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흘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피곤할 테니 쉬고 내일 가지. 귀한 몸이니까 아끼라고. 자, 어서 호텔로 들어가지. 하는 수 없이 호텔로 따라갔고 객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눈을 딱 감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윽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제가 왜 할머님과 이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타임머신을 돌려 옛 이야기로 제가 할머님과 뭐하고 다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살 때 너무 화가 나서 엄마께 대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아빠도 없고 이렇게 가난한 거야? 엄마는 맨날 아파서 누워만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학교를 가야 할지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알려줘봐. 우리 아들이 많이 복잡했던 모양이구나. 미안하다, 건우야. 네 아빠 이야기부터 해줘야겠구나. 응, 아빠는 도대체 미국에 가서 언제 오는 거야? 미안해, 거짓말이었어. 아빠는 엄마랑 헤어졌어. 건우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멀리 떠나버렸어. 엄마를 버리고 다른 아줌마랑 도망갔다는 뜻이야? 나 드라마 봐서 그런 거 잘 알아. 내 말이 맞지? 엄마는 대답 대신 눈을 깜빡거리더군요. 아버지에 대해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엄마는 얼마나 아픈 건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조금 더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거야. 아파서 오래 살지 못한대. 건우야, 엄마가 끝까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정말? 하늘나라에 간다고? 안 돼. 엄마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을 만나서 부탁해볼게.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랑 대화도 나눌 수 있어. 부탁해도 안 될 거야. 엄마랑 하나님이랑 곧 만나기로 약속했거든.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 엄마는 불치병에 걸리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10살 때는 진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또 엄마는 저에게 학교에 열심히 다니면 되고 돈을 벌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듬해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살게 된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8년 정도 살았고 독립하고 기술을 배우려고 카센터에 취직했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예, 사장님. 기술 배우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럼 견습생 6개월하고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자. 배울 때는 월급이 적어?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이 이 지역에서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소리만 듣고 차종을 다 맞히신다는 분 맞으시죠? 방송에 나오셨고요. 저 TV 한번 나갔더니 유명 인사가 됐지. 뭐 여하튼 기술을 배우겠다고 왔으니 잘해보자고.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될 생각하고 빡세게 일해보자. 일자리를 그렇게 구했고 카센터 바로 앞 원룸에서 생활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훗날 카센터 사장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이었답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일은 흥미있고 적성에도 딱 맞았습니다. 보육원을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운전면허를 땄을 정도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사장님은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배워갈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조언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저 여기 카센터 직원인데요. 직원이에요? 여기 사무실에서 도박하던 거 알고 있었습니까? 네? 도박이요? 아니요. 진짜 모르는 거 맞아요? 카센터 사장이 밤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도박장으로 섰습니다. 거액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이다가 잡혔으니 징역은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카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업 신고를 하든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겠죠? 카센터의 밤은 도박장으로 변했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사장님의 형제가 나타나 카센터를 정리하였고 저도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카센터를 찾아가 일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더군요. 제가 머무는 지역이 지방이라 카센터가 많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기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저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센터 일은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시작하기로 하고 일단 생계를 위해 공사장에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1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무엇이든 배우고 실행하려면 도시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으니까요. 자동차 기술학원을 국비로 등록하고 알바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지냈어요. 바쁘게 지냈더니 1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갔고 자격증을 들고 카센터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잘못 얻어서 그런 건지 카센터 직원은 다 그렇게 싼 값에 고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바를 하는 것보다 적게 받았어요. 일의 강도는 엄청 센데 말이죠. 그래도 훗날 카센터를 차릴 계획이었으니 적은 월급을 탓하지 않고 끈기로 들러붙어서 열심히 배우고 일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아는 사람이라곤 카센터 사장님과 단골 손님들 뿐이어서 생활 반경이 자취방과 카센터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의 차를 고치고 시운전을 한 바퀴 돌려고 도로로 나갔는데 눈에 띄는 여자를 보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성희야, 성희 맞지? 오빠? 건우 오빠? 제가 알아본 여자는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던 동생이었습니다. 독립 후 연락이 끊겼는데 우연히 서울에서 만나게 된 거죠. 너도 독립하고 서울에 올라온 거야? 이 넓은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신기하다.
그러게, 나 미용기술 배우는 중이야. 대형 샵에 취직하려고. 근사한 꿈이네. 난 카센터에서 일하는 중이야. 오빠는 어릴 때도 자동차를 좋아하더니 결국 그쪽으로 나가는 중이구나? 그런데 쉽지 않네. 내 정신 좀 봐. 우리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할까? 성희를 데리고 카페로 들어가 잠시 추억에 젖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한두 번 연락해서 만났더니 성희가 동생이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는 꼬마로만 보였는데 성인이 되니 매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성희 역시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고 같은 마음이라 사귀기 시작했어요. 카센터의 일이 끝나면 연애를 하는데 시간을 썼답니다. 그런데 연애를 너무 진하게 했더니 그만 과속을 하고 말았어요. 오빠, 나 어떡해? 임신이야. 아직 미용실에 취직도 못했는데 임신이라니.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임신했다고? 그럼 우리 살림부터 합치자. 오빠가 책임지고 당신이랑 아기를 먹여 살릴 테니까 같이 살자. 오빠, 우리 형편 좋아지면 아이를 낳는 게 어때? 뭐? 지금 아이를 낳지 말자고? 말도 안 돼. 당장 그 말 취소해. 나도 답답해서 한 소리야. 미안, 취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성희 너는 미용학원 계속 다녀. 아이 낳고 충분히 일할 수 있으니까 꿈을 포기하지 마. 그렇게 성희와 혼인신고를 하고 방 2칸짜리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카센터 월급으로는 둘이 먹고 살기에 부족했고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월급 인상을 부탁드렸더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했고 투잡을 할 시간이 나오지 않아 카센터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사장님,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애 아빠가 될 상황이라 돈을 더 받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아서 해라.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많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카센터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다가 택시기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급여도 괜찮은 편이고 일하는 시간이나 노동력이 적당해서 투잡을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택시를 몰았고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던지 금세 아내의 배가 불러왔더라고요. 10달 만에 딸아이를 낳았고 새 식구가 되었답니다. 오빠,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는 보육원에 버리지 말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부모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아이를 버리겠어?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우리를 봐.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잖아. 우리 딸만큼은 절대로 보육원에 갈 일이 없도록 하자고. 오빠는 이제 나와 아이까지 있으니 2배, 3배 몸 조심해야 해. 아프거나 다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알겠어. 절대로 아프거나 다치지 않을게.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처럼 아이가 버려질까봐 염려하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 저 혼자 벌기로 입을 맞췄어요. 택시와 편의점 일을 해서 새 식구가 사는 것이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네요.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택시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제안을 하셨답니다. 김건우 기사,
일은 할 만해요? 예, 사장님. 아주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네. 내가 특별한 일을 제안할까 하는데 들어보실래요? 매주 수요일마다 할머니 한 분을 모셔주세요. 다른 손님 태울 필요 없이 할머니가 가자는 곳만 가시면 됩니다. 하루 기사를 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왜 저를... 건우 씨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페이는 할머니가 알아서 챙겨주실 테니 수요일은 택시를 몰고 할머니를 모시러 가세요. 이런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일 테니 당연히 기뻐하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수요일 낮에 택시를 몰고 할머니를 모시러 한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언젠데 이제야 온 거야. 할머님이 택시를 부르셨군요. 정오까지 오라고 해서 딱 맞춰왔습니다. 기본적으로 5분 전까지는 와야지. 왜 사람을 기다리게 하나? 이름이 김기사라고? 이름이 김기사는 아니고 김건우입니다. 아무튼 김기사잖아. 어서 뒷문 열어. 싸게 출발하자고. 네, 할머님. 어디로 모실까요? 놀이공원. 네? 귀가 안 들리나? 놀이공원에 가자고. 예, 출발하겠습니다, 할머님. 놀이공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님, 저는 택시에서 기다리면 되겠죠? 장난해? 나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라는 지명을 못 받은 거야? 내가 놀이기구 타다가 쓰러지면 어쩔 건가? 저기 할머님, 제가 보기엔 놀이기구를 못 타실 것 같은데요. 나이 제한이 있다고요. 내 나이에도 탈 수 있는 게 있어. 회전목마라든지 안전한 건 탈 수 있어. 자네도 나랑 같이 탈 거니까 따라와. 저는 운전만 해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요. 더럽게 말이 많네. 김기사, 오늘 일당 받기 싫은가? 내가 팁까지 넉넉하게 줄 테니까 어서 따라와요. 팁이요? 그럼 가야죠.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할머니.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가 조금 걸었더니 매점이 보였고 솜사탕을 사달라는 말에 분홍색 솜사탕을 하나 사서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어요. 손으로 한 조각만큼 떼어내더니 제 입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해. 네. 맛이 어때? 달지? 예. 아주 달콤하네요. 그럼 달콤한 하루를 보내자고. 저기 바이킹 보이지? 저것부터 타자. 할머님, 저건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내가 탄다고 말 안 했네. 자네가 탈 거야. 할머님은 제가 바이킹 타는 걸 구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팁을 주신다고 하니 혼자 바이킹에 올랐습니다. 평일이라 사람들이 없어서 저 혼자 탔답니다. 저 놀이기구 처음 타봐요. 바이킹 너무 높이 올라간다고요. 저기 아저씨, 좀 낮게 올려주세요. 시구나. 좋아 죽는구나. 김기사, 나 봐봐. 사진 찍어줄게. 할머니, 대체 왜 저만이 바이킹을 타야 하는 겁니까? 남이 무서워하는 걸 구경하시는 게 좋으세요? 뭐라고? 재밌다고? 그래. 보는 나도 즐겁네. 실컷 즐겨. 난생 처음 바이킹을 타고 내려왔더니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김기사, 다음은 저거 타봐. 롤러코스터. 할머님, 저거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자네 팁 받기 싫은 거야? 탈래 말래? 할머님,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택시를 하러 대여하고 기사를 겁에 질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김 기사, 재미없어? 그렇게 무서워? 예, 무서워요. 저 바이킹 타고 속이 미식거린다고요. 그럼 다른 걸 타야겠네. 회전목마 있는 데로 가자고. 저는 한숨을 돌리고 할머니를 따라 회전목마를 타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님은 놀이기구를 타지 않으셨어요. 저 혼자 회전목마를 타라고요? 그래, 난 구경이나 할 테니까 어서 올라가 봐. 일당과 팁을 챙기려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회전목마는 무섭지 않았지만 할머님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셨어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제 얼굴을 보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흔들었어요. 김 기사, 까꿍! 한 바퀴 더 돌고 와. 아, 예, 예. 독특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회전목마를 몇 바퀴 돌아보니 할머님이 외로워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노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놀이기구를 탈 때는 억지로 웃어가면서 탔답니다. 5개의 기구를 타고 내려왔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그만 가세. 네, 할머님. 때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 맞춰서 나오게. 네, 할머님. 할머님은 댁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세워달라고 하셨어요. 할머님,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됐네. 산책 좀 하다가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고. 자, 여기 일당이네. 수고 많았어. 이렇게 많이요? 그, 감사합니다. 처자식 책임지는 가장이니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닌가?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자네 사장이 알려줬네. 사정이 딱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해서 자네가 내 운전기사가 된 거네. 아무튼 일주일 뒤에 보자고. 어떤 이유로 제가 이런 일을 하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받고 나니까 불만 같은 건 싹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택시와 편의점에서 일하고 수요일 정오에 어김없이 할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할머님, 나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래, 오늘은 단풍놀이나 가지. 혼자 지내다 보니 그런 구경을 거의 못 가봤거든. 예,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그날은 단풍 구경하러 다녀왔고 다음 주에는 남산을, 그 다음에는 인천의 서해바다를 다녀왔습니다. 매주 할머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온 셈이죠. 많은 일당을 받으니 군수리 안 하고 가자는 곳은 어디든 다녀왔답니다. 그러다 부산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며 저에게 3일의 시간을 빼달라고 하셨어요.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했더니 편의점 한 달치 월급을 팁으로 줄 테니 시간을 내보라고 하셨답니다. 할머님, 제가 가장이라서 외박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작 사흘이야. 자네 아내랑 시시때때로 통화하면 되지 않겠나? 내가 팁 많이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결국 팁을 많이 주신다는 말씀에 부산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운행을 했어요. 휴게소를 다 들려가며 쉬어가면서 운전했답니다. 휴게소 하면 회오리 감자를 먹어줘야지. 할머님, 요즘에는 소떡소떡이래요. 그거 다 먹어버리면 될 거 아닌가? 든든하게 먹고 운전 잘하라고. 부산 가면 힘도 많이 써야 한다고. 제가 힘을 써야 한다고요? 무슨 힘을요? 아유, 그냥 하는 소리지, 이 사람아. 내가 설마 자네한테 일이라도 시켜 먹겠나? 어서 든든하게 먹으라고.
부산까지 안전하게 내려갔고 주차를 하고 숙소에서 자고 아침 일찍 나왔답니다. 할머님, 잘 주무셨어요? 아유, 늘어지게 잤지. 자, 그럼 오늘 재밌게 놀아볼까? 오늘은 이 숙소에서 안 자는 거죠? 부산 맛집 다니고 몸보신 일 좀 하면서 돌아다닐 걸세. 그리고 잠은 호텔에서 잘 걸세. 내가 알아서 다 예약했으니까 자네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국밥이니까 먼저 그거 먹자. 돼지국밥이요? 네, 좋아요. 먹으러 가요, 할머니. 돼지국밥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할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니 애써 맛있는 척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꺼지지도 않았는데 할머님이 가자는 식당 6군데를 돌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배가 단단해서 곧 터져버릴 정도였답니다. 할머님, 벌써 해가 졌네요. 그렇구만. 오늘은 사우나 가서 몸을 지지고 자도록 하지. 찜질방에서 내 옆에 콕 붙어 있게나. 찜질방에 가자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할머님과 찜질방에 가서 각자 사우나를 하고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아우, 김 기사,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눕나? 나한테 냄새라도 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붙으면 할머님이 불편하실까 봐요. 하나도 안 불편해. 내 옆에 붙어서 안전을 확보하게. 내가 부자라서 날 노리는 인간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할머님,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거참, 할 말이 많구만. 아, 빨리 옆에 딱 붙어. 결국 할머님 옆에 가까이 붙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날 때 보니 할머님이 저한테 팔베개를 해주고 계셨답니다. 할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김 기사가 내 팔을 베고 잔 거야. 자네 때문에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고? 놀랄 사람은 난데 왜 자네가 난리야? 제가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바다나 구경하러 가지. 어서 씻고 찜질방 앞에 차를 대놓게. 예, 할머님. 얼른 샤워를 하고 할머님을 모시고 부산의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철썩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귀에 닿자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어때? 좋지? 날 따라오길 잘한 것 같지? 네, 할머님. 부산은 처음인데 진짜 좋네요. 어제 자네한테 팔베개를 해주느라 온몸이 쑤시는구만. 나 좀 업고 모래사장을 좀 걸어보게. 네? 할머님을 업으라고요? 아, 예, 업겠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하자 할머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기가 우리 딸이 좋아하던 곳이야. 우린 부산에서 살았었거든. 아, 고향이 여기셨군요. 그래서 멀리까지 여행 오자고 하셨던 거군요. 우리 딸을 얻고 이 모래사장을 많이 걸었었네. 딸내미가 돼지국밥도 참 좋아했지. 그럼 따님도 부르지 그러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아유, 그만 묻고 푹푹 밟아가면서 걸어봐. 모래가 부드러워서 기분 좋을 거야. 네, 할머님. 열심히 걸어나가겠습니다. 할머님이 깃털처럼 가뿐해서 10바퀴도 더 돌 수 있겠네요. 할머니를 업고 모래사장을 쭉 걸었고 회도 먹고 배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할머님, 이제 그만 올라가야죠. 오늘 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지. 아무래도 자네가 피곤한 것 같으니 쉬어야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졸려서 못 가겠어. 호텔 예약해놨으니까
쉬고 가자고. 예? 오늘 올라가기로 했잖아요. 여행하다 보면 하루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로 놀라고 그러나. 내가 돈은 두둑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아, 그럼 그렇게 하시죠.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한 뒤 할머님을 모시고 예약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전이었고요. 그럼 처음 호텔 객실 앞의 이야기를 이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할머님 방은 여기 맞죠? 제 방은 어디인가요? 없어. 방이 하나 남았다고 해서 같이 써야 하네. 들어가자고. 할머님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방을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윽한 눈빛을 보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님, 이러려고 부산에 오자고 한 겁니까? 이러려고라니. 자네 왜 이러는 거야? 다 아시잖아요. 할머님, 저 가정이 있는 가장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김 기사, 그만하고 들어와. 못 들어갑니다. 김 기사, 지금 장난하는 거지?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오겠다고? 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할머님이랑 그러니까 그러자 할머님이 제 이마에 꿀밤을 날리더군요. 망측한 놈 같으니 별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어. 날 뭘로 보고 그런 상상을 하는 건가? 아니었어요? 한 대 더 맞고 싶은 건가? 아닙니다, 할머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괜히 오해했던 거였어요. 진짜 방이 하나밖에 없었고 할머니가 엄청 피곤해하셔서 바로 골아떨어지셨답니다. 이튿날 아침 서울로 올라가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안전하게 가려고 휴게소가 보이면 다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할머님이 목적지를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자네 집에 들러도 되겠나? 애기가 보고 싶구만. 저희 집이요? 왜?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싫으면 말고. 아닙니다. 잠깐 들러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집사람도 할머님이 고마운 분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자네 집으로 가지. 그렇게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에 발을 들인 할머님이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집이 작구만. 애기가 살기엔 답답하겠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사 가야죠. 여보, 인사드려. 내가 수요일마다 모신다는 할머님이야. 어서 오세요, 할머니. 반갑네. 애기가 엄마를 닮아서 참 예쁘구만.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아내는 흔쾌히 딸애를 할머니께 안겨드렸습니다. 내 딸이랑 많이도 닮았네. 어릴 때 똑같이 생겼어. 아기들은 원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하시는 말씀이죠? 할머님이 제 딸을 안고 있으니 진짜 할머니 같습니다. 자, 됐네. 다 안아봤으니까 데려가게. 나는 그만 가보겠네. 아무 택시나 잡아 탈 테니까 자네는 집에서 쉬게. 아니에요.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니까. 됐어. 나 먼저 나가니 다음 주에 보세. 할머님은 그렇게 유유히 저희 집을 떠나셨습니다.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아. 보긴 어디서? 글쎄, 그냥 느낌이 그래. 그나저나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 알고 보니 할머니 고향이 부산이래.
그래서 부산까지 다녀온 거구나. 아내에게 할머니께 받은 돈을 건네줬더니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 이렇게 많이 주셨어? 오빠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지? 내가 딱해 보였나 봐. 동정심으로 주신 것 같아. 그래도 감사히 받자. 우리가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히 받고 있어. 돈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날마다 수요일이면 좋겠다. 다시 수요일이 돌아왔고 할머니를 모시러 버스 정류장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한참 지나도 나오시지 않았어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지 않아서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매번 모습을 드러내는 골목 입구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즐비한 고급주택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집일 수도 있겠거니 생각이 들어서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상가가 몇 개 보였는데 할머님이 살만한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할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아, 네 놈 줄 돈 없다니까. 네가 다 가져가 놓고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엄마, 거짓말하지 마. 지난주에는 부산 여행도 다녀왔다며? 흥신소 사장이 다 알려줬다고. 이놈, 너 나를 감시하는 거냐? 그러니까 있는 돈 좀 내놔봐. 없어. 없다고. 내가 지하방에서 사는 걸 모르냐? 이 시궁창 같은 방에서 썩고 있는 걸 보고도 돈 달라는 소리가 나와. 엄마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쇼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젊은 택시기사 놈이 뭔데? 돈 봉투를 매번 챙겨주는 거야? 그것도 흥신 소장이 다 알려줬어? 설마 어린 놈팽이랑 바람났어? 이놈 말 조심하지 못해? 엄마가 누굴 만나든지 상관 안 할 테니까 빨리 돈 좀 줘. 나 사업장 망하게 생겼으니까 돈 좀 달라고. 내 재산을 탈탈 털어가서 망하고 오는 게 취미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네 힘으로 돈을 벌어. 놓친 내가 말을 더럽게 안 듣네. 엄마, 혼나고 싶어? 목소리를 듣고 작은 골목 쪽에서 실랑이를 하는 할머님과 아들이 보였어요. 허름한 빌라 앞에서 싸우고 있더군요. 대저택에 사는 줄 알았더니 지하방에서 살고 계시나 봅니다. 일단 싸움을 말려야 할 것 같아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님, 여기 계셨군요. 걱정돼서 골목을 돌고 있었어요. 김 기사? 여긴 왜 왔어? 어서 택시에 가서 기다려.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네 놈이 우리 엄마랑 늦바람이 난 놈이냐? 새파랗게 어린 놈이었네. 말 조심하세요. 아저씨, 할머님한테서 떨어지시죠. 남의 가정사에 신경 끄고 꺼져. 택시 타고 가서 다른 손님이나 태우란 말이야. 오늘은 우리 엄마 내 손에서 못 벗어나. 그만두시라고요. 나이든 모친을 그렇게 대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남자를 제대로 꼬셨구만. 야, 너도 혼 좀 나고 갈래? 좋다 이놈아. 한번 붙어보자. 이놈이 우리 엄마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혼쭐을 내주마. 아드님이 제 멱살을 잡아채고 주먹을 날렸어요. 바닥에 철퍼덕 넘어진 저는 아무 짓도 하지 못했어요. 남을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때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대 맞고 완전히 누워버렸고 발로 짓밟혔습니다. 이놈아, 맛이 어떠냐? 내가 오늘 제대로 교육해주마.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불러도 절대 오지 못하게 발모가지를 분질러버리겠어. 고통이 심하게 전해지자 할머님이 아드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내 손자한테서 떨어져,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손자? 이 놓친 내가 노망이 났나? 아, 엄마한테 손자가 어딨어? 내가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손자?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내 손자에게서 떨어져. 네 여동생 아들이야. 미순이 아들이라고. 뭐라고? 미순이? 그 기집애가 낳은 아들놈이란 말이야? 그래, 어리석은 내가 쫓아내버린 딸 미순이 말이야. 아이, 재수 더럽게 없네. 그래서 이놈한테 돈을 퍼주고 있었던 거야? 그럼 더 맞아야지. 영 끊은 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미순이 아들놈이 엄마 돈을 축 내고 있던 거잖아. 건들지 마. 응? 내 손자 건들지 마. 할머님은 낡은 빌라 근처에 버려진 박스를 들고 아드님의 얼굴에 씌웠어요. 그리곤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셨습니다. 아이, 지 엄마 미쳤어? 감히 아들을 패? 가만 안 둬. 김 기사, 달려. 할머니는 제 손목을 잡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까지 달려가서 몸을 실었습니다. 아드님이 끝까지 쫓아와서 잡으려고 했지만 제가 쌩하고 출발해서 겨우 따돌렸어요. 아휴, 이제 됐다. 따돌렸다. 저기, 제가 들은 게 사실인가요, 할머님? 어? 아까 저희 엄마 이름을 말씀하시던데. 다 밝혀졌구나. 김 기사. 건우야, 내가 네 할머니다. 미순이 엄마가 바로 나야. 아니요,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 엄마가 임신하고 버림당하고 미혼모가 된 걸 알고 인연을 끊어버렸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거다. 미안하구나, 건우야. 말도 안 돼요. 지금 다 장난인 거죠? 널 찾으려고 꽤나 고생했다. 사람 써서 알아보느라 오래 걸렸어. 미순이가 무지개 다리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사무치도록 아팠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했지. 손자인 너를 찾으려고 찾아봤지만 이미 떠나고 없었어. 이게 모두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엄마세요? 제 외할머니 맞는 거냐고요? 할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았어요. 김 기사, 오늘은 납골당으로 가자. 미순이가 있는 곳. 저는 말없이 핸들을 틀어 엄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알아서 엄마의 유골함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곤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습니다. 아유, 내 새끼. 이 못난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딸 거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지? 이 엄마가 네 아들의 할머니로 살고 싶은데 네가 허락해주면 안 되겠니? 과거의 일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할머니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존재가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미혼모가 된 엄마와 인연을 끊으셨다고요? 그럼 제가 태어나지 않길 바라셨던 분이겠네요. 그렇지 않아. 화가 나서 잠시 내쳤는데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네 엄마가 자취를 숨겨버렸다. 어디서 사는지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어. 나도 그땐 어렸다, 건우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그러니 날 할머니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좀 복잡하네요.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쭉 혼자 살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할머니가 계시다고 하니까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저를 때리신 분은 외삼촌이 되는 분이겠죠? 그분은 절 보고 엄청 열을 내시던데. 그놈은 갈 때까지 간 놈이야. 도박과 유흥에 미쳐서 내 남편 재산을 거덜낸 놈이라고. 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숨겨진 유산을 넘겼는데 아들놈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하방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 아저씨랑 문제가 심각해 보이네요. 아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네 할머니라는 것만 알아두고 날 받아주면 좋겠구나. 저는 복잡해서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속물이라 그런지 할머니의 재산이 탐나더라고요. 부자인 것 같으니 처자식을 위해 마음을 굽히고 할머니와 인연을 맺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자가 맞아요. 그동안 저에게 선심을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 그럼 할머니로 받아주는 거야? 그럼요. 당연히 제 할머니시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유산은 저한테 다 주실 겁니까? 그래야지. 내 딸이 가난하게 살다가 떠난 게 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내 손자 건우, 너에게 못해준 걸 다 해줄 거야. 좋아요. 그럼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외삼촌이 또 찾아올 것 같으니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납골당에서 나와 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저는 일을 하러 나갔어요. 며칠 동안 아내와 할머니는 가깝게 지내는 것이 보였고 저 역시 할머니께 살갑게 대해드렸습니다. 아가, 우리 손자 잘 다녀왔니? 네, 할머니. 별일 없으셨죠? 그래, 네 색시랑 재미나게 놀았고 증손녀 보면서 실컷 웃었다. 이제 여한이었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런데 유산은 언제쯤? 줘야지. 내가 건물에 한 채가 있다. 그거면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거야. 정말요? 이야, 할머니를 만나서 제대로 호강하게 생겼네요. 저는 시커먼 속내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는데 할머니는 조금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며칠 뒤 택시 일을 하고 있던 중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외삼촌이 찾아와서 할머니를 끌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차를 돌려 할머니의 지하방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어딜 가셨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추적한 결과 병원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급히 찾아갔더니 링거를 맞고 안정을 찾고 앉아 계셨답니다. 할머니, 외삼촌이 와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행패를 부렸지. 그놈이 많이 망가져서 눈에 뵈는 게 없다. 경찰들이 잡아갔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다행이네요. 걱정이 많이 됐는데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손자한테 유산을 물려줘야겠구나. 네? 주신다면 감사히 받을게요. 아가, 이 재산 욕심내도 된다. 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네, 그럴게요. 할머니, 저희 집에서 지내요. 이제 외삼촌이 잡혀갔으니까 아무도 방해될 사람은 없어요. 그래, 날 데리고 살아준다면 정말 고맙지. 이제 정말로 여한이 없다.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갔고 얼마 뒤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감정이 오가면서 저도 모르게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해버렸어요. 여보, 다녀올게. 할머니 다녀올게요. 화가 어딜 가니? 이젠 유산도 받았겠다. 일할 필요가 없잖아. 저 그 건물 기부했어요. 고아들이랑 소아암 환우들에게 기부했어요. 아, 1억은 남겼어요. 우리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전액 다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들 걱정이 돼서 그건 남겨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모르겠어요. 할머니 유산 받는다고 했을 때 엄청 좋았는데 막상 받고 나니 제 돈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셔서 기부해버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할머니와 아내는 당황하긴 했지만 곧 제가 저지른 짓을 인정하고 웃어버렸답니다.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자랑스러워. 잘했어. 오빠도 돈 벌고 있고 나도 할머니한테 딸 맡기고 미용실 나가서 일할 테니까 우리 형편은 금세 좋아질 거야. 고마워. 이해해줘서. 저는 제가 아직도 왜 기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 손이 기부를 하고 있었으니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할머니가 딸을 봐주셔서 맞벌이로 지냈습니다. 2년 가까이 단란하고 아늑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연로하신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위독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버티셔야죠.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우리 손자 참 예쁘다. 잘 컸다. 할머니 없이, 엄마 없이 잘도 컸어. 아가, 이 할머니는 여한도 없고 더는 버틸 힘도 없다. 네가 잘 살아주면 하늘에서도 편히 쉴 거다. 내 보험금이 꽤 많이 나올 거야. 혹시나 해서 여러 개 드러났거든. 수혜자를 손녀 며느리로 해놨으니까 이번에는 네 마음대로 돈을 쓰지 말고 네 아내의 뜻대로 쓰거라.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떠나고 싶었는데 아쉽구만. 할머니, 보험금 필요 없으니까 어서 힘내세요. 아직 한창이라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요. 돼지국밥 실컷 사드릴 테니까 힘 좀 내보세요. 저기 네 엄마가 보인다. 미순이가 날 보고 웃고 있어. 아무래도 날 용서한 모양이야. 할머니, 어딜 보고 계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는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어서 아내도 저도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야, 네가 우리 엄마 재산 다 받아갔다며? 건물 받아 챙겼다며? 네, 그랬었죠. 그런데 그거 다 기부했는데. 뭐야, 그걸 네 마음대로 기부하면 어떡해? 그건 내 건물이라고. 아니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돈 달라는 소리를 하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내가 요즘 기분이 하도 못 같아서 누구 하나 걸리면 돼지게 패줄 생각이었는데 그게 바로 너인 것 같구나. 집안에서 인정도 안 한 이놈이 감히 내 엄마의 유산을 받아먹어? 그리고 기부를 해? 너 남겨둔 돈은 있지? 그거라도 받아가야겠으니까 당장 내놔. 없습니다. 전부 기부해서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계속 이러실 거예요? 아, 맞다. 우리 엄마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 그럼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려나? 보험 증서를 찾아봐야겠네.
보험금 받을 꿈도 버리세요. 그거 제 아내가 받게 될 겁니다. 뭐야? 우리 엄마가 가시기 전에 아들을 제대로 먹이고 가셨구먼. 야, 긴 말 안 할 테니까 네 마누라 데리고 보험금 찾으러 같이 가자. 가서 다 나한테 넘겨. 이거 왜 이러십니까? 떨어지세요. 나 돈 못 받으면 니들 둘 가만 못 둬. 인생 하직하기 직전이라 니들을 작살내버릴 거야. 저는 두 팔로 막아내면서 말로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통하지 않았으니 아내가 나섰습니다. 불끈 쥔 두 주먹으로 삼촌을 두들겨 팼습니다. 이 나쁜 인간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보험금 타령이야? 인생 하직하기 직전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하직시켜줄게. 아이씨, 무식한 기집애가 뭐 하는 짓이야? 너 진짜 혼나고 싶어? 당장 나와. 나와서 보험금 찾으러 가자고. 보험금 받아도 이놈한테는 10원짜리 한 장도 주지 않을 거야. 또 돈 달라고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이겠어. 삼촌은 두들겨 맞고 나가더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삼촌은 곧 도박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뒤에 할머니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유산보다 더 큰 돈이었답니다. 아이, 이게 다 얼마야? 아, 진짜 엄청나네, 여보. 할머니가 이 돈은 내 맘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기분은 안 할 거야? 그래. 마음대로 써. 먼저 오빠 카센터부터 차려줄게. 그렇게 좋아하던 자동차를 맨날 보고 고치면서 살아. 그리고 딸이랑 셋이 살 집을 마련할 거야. 고마워. 그리고 또 뭐 할 거야? 내 미용실도 차리고, 그리고 모르겠다. 나머지는 혹시 모르니까 저축해둬야지. 아내는 현명하게 저희 가족을 위해 돈을 쓰고 저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아내가 마련해준 카센터에 내부 공사를 하고 개업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바로 옆집은 아내의 미용실을 개업했고요. 또 딸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50분만 걸으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손님이 계시네? 밥은 어떡할 거야? 파마 손님이라 당신 먼저 먹어야겠어. 아니야. 나도 차 한 대 고치고 천천히 먹을게. 그럼 1시간 뒤에 카센터로 갈게. 메뉴는 뭘로 하지? 돼지국밥이 땡기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거네. 당신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게 말이야. 돼지국밥은 냄새나서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 쿰쿰한 냄새 맡으면서 국물 마시는 게 좋아. 알았어. 그럼 돼지국밥 주문해도 이따가 봐. 아주 짧은 인연으로 만났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할머니의 향기, 입맛, 습관 등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제 인생에 굴곡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를 만나서 순탄한 삶을 살게 되었네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셨길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